명제부터 볼게요. 자, 명제라는 건 뭐냐?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이게 명제의 정의죠? 그러면 참 거짓을 구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 기준이 확실한 문장이나 식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의 정의와 똑같습니까? 집합의 범위 똑같죠? 그러면 자, 먼저 문장부터 봅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민규는 키가 크다. 자, 명제야? 아니야? 아니죠. 참 거짓을 떠나서 명제조차 아니죠. 명제가 아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위대하다. 명제 아니야. 아니죠. 야, 너네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야? 어? 그죠? 가연이는 참 이쁘다. 명제 아니죠? 그치? X로만 칠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명제가 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민규는 주상이보다 키가 크다.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죠. 명제야. 명제란 말이야. 선생님은 몸무게가 100kg 이상이다. 명제 아니에요? 명제죠. 거짓이어도 명제죠. 그렇죠? 가연이는 성격이 규현이보다 좋다. 명제 아니죠.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어떤 기준이 딱 진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명제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문장에선 그렇다 치고 식에서는 뭐가 명제고 뭐가 아니죠? 자, 식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x 플러스 4가 5이다. 명제 아니에요. x 플러스 4는 5이다. 아니죠? 그러면 2x는 x 플러스 x이다. 명제죠? 그러면 2x 마이너스 4는 x 플러스 x 플러스 5이다. 명제죠? 그렇지? 명제는 아무튼 참이든 거짓이든 다 명제인 거야. 얘기할 수 있으면. 자, 이것처럼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방정식이라고 하죠.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주등식 중에서도 뭐 x 플러스 4는 5보다 크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것은 부등식의 이걸 우리는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죠. 이런 것은 명제가 아니야. 하지만 2x는 x 플러스 x 뭐죠 이거? 항등식. 또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이거 저기 명제니 아니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명제죠? 절대 부등식. 그쵸?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왜 이거 함수로 이렇게 하면 항상 이렇게 생겼잖아. 편배식 0보다 작기 때문에. 0보다 항상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등식 명제 맞다 이거야. 이것처럼 절대 성립 말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 불능이라고 하죠. 그치? 이런 거 절대 성립하는 해가 없어. 아니면 절대로 될 수 없는 해. 예를 들어서 x제곱은 0보다 작다. 해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x. 아니 물론 모든 실수 x에 대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요. 없죠 이런 거. 그치? 그렇게 따지면 얘도 돼버리거든. 이런 경우에는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됐죠? 식에서는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야. 됐니?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처음에 따져봐야 되는 게 우리는 첫 번째 이 명제 단원에서 명제냐, 명제가 아니냐. yes or no. 요즘 개콘에서 많이 나오죠. 너희들 개콘 안 보나? 역시. 유일하게 일요일날 그거 보는 낙으로 그냥. 자, 명제는 맞냐 아니냐. 명제가 맞냐 아니냐. 이걸 먼저 따져야 되고요. 명제가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P는 Q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명제이면. 그러면 아니면 P는 Q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명제가 맞으면 얘는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명제가 맞으면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명제가 맞으면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져봐야죠. 그러면 참이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 거짓이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근데 참인지 아닌지는 뭘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명제라는 것은 항상 P이면 Q이다. 또는 P는 Q이다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4는 5이다. 이거는 x 플러스 4는 5이다. 라는 가정과 결론이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는 명제가 아니었지. 그쵸? 똑똑 두 번 두드리면 꺼지나? 똑똑. 근데 왜 꺼지는 거야? 자, 참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P면 Q이다처럼 가정이 있고 결론이 있죠. 결론. 가정 부분하고 결론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가정이라고 하는 P 부분이 결론에 해당되는 Q 부분에 포함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정에 해당되는 스몰 p를 우리는 P 집합이라고 하고 결론에 해당되는 Q에 해당되는 집합을 Q 집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 참이다라는 얘기야. 그럼 거짓은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이죠? 맞습니까? 이런 부분들로 우리는 참 거짓을 얘기할 수 있다. 자,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은근 헷갈립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이등변 삼각형은 예각 삼각형이다. 참여의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예각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예각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참여의 거짓이야. 그것도 거짓이죠. 그러면 둘 다 이렇게 거짓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P와 Q가
서로 호함 관계가 아예 없는 경우죠. 얘는. 이등변 삼각형에는 예각삼각형하고 둔각삼각형도 있고요. 또 예각삼각형이라고 해서 이등변 삼각형이 다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포함 관계가 아예 없으면, 즉 P집합이 이렇게 있고 Q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는 서로 참고지, 역으로 해도 Q는 P이다 또는 P는 Q이다 모두 다 거짓이라는 얘기야. 맞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볼게. 등변 사다리꼴은 직사각형이다. 거꾸로 직사각형은 등변 사다리꼴이다. 얘는 거짓이고 얘는 참이었죠. 자, 그러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 있죠? 얘는 P가 Q에 포함됩니까? 아니죠? 거꾸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P에서 Q에 포함되냐? 이건 틀렸지만 Q에서 P가 포함되냐? 이건 맞았죠. 그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한 군데가 포함되고 있으면 원래 명제나 역 둘 중에 하나는 참이란 얘기네요. 세 번째.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참이에요? 참 맞아요? 그러면 역은?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참이죠? 그럼 얘는 어떤 경우죠? 둘이 아예 같은 경우죠? 정의죠? 정삼각형의 정의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잖아. 정의 같은 경우는 원래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죠. 그러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아니죠. 정사각형의 정의가 뭐였죠? 정의. 정사각형의 정의. 유일하게 정다각형 중에서요. 변의 길이만 같아도 정삼각형이 되는 건 삼각형밖에 없어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정삼각형. 유일하게 정삼각형만 그래요.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부터는 뭐하고 뭐를 둘 다 따져야 돼? 변의 길이와 각까지 모두 같아야죠.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정삼각형만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도 정삼각형밖에 없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것도 정삼각형밖에 없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해도 되죠. 됐지? 그래서 얘는 틀렸어. 하지만 반대는 맞죠? 반대는 맞죠? 이런 부분들로 우리는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 라는 얘기야. 됐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명제 단원에서 이제 뭐가 얘기가 되냐면 부정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부정. 그럼 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P이다의 부정은 P가 아니다. 이걸 부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P다를 부정은 나P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경우에 따라서 변형되기도 하다. 어떤 거에 대해서 변형이 되냐면 모든이라는 말에는 부정을 씌우면 어떤이 되고요. 어떤과 모든의 차이는 다시 얘기를 해줄 거야. 그 다음에 어떤이라는 말에 이거 참 열받게 하네 이거. 컴퓨터를 바꿔버릴지 이제 지금. 싹 밀어버릴까 그냥. 어떤이라는 말의 부정은 모든이라는 말의 부정은 어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죠. 그리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여기서 잘 봐야 된다고. 명제 P이면 Q이다 의 부정은요. 아까 전에는 단일한 것만 얘기했었잖아요.
x가 1보다 크다의 부정은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문이 열려있다의 부정은 그러니까 문이 열려있지 않다죠. 다른 거예요. 1보다 크다의 반대는 1보다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 그렇죠? 문이 열려있다의 부정은 열려있지 않다야 그냥. 그럼 선생님 말장난해요. 어차피 열려있지 않은 거 닫힌 거지. 다른 거야 그게. 말 편하는 게. 자 그러면 자 P이면 Q다의 부정은 P이면 단이라는 놈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부정은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가정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결론만 부정한다. 그러면 notP라는 것은 집합으로 따지면 뭐냐? Q의 부정이 뭐야? not Q지. 그거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Q의 여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데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P이면 Q, 워, R이다. 이거의 부정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P이면 그대로야. 뒤에 것만 부정을 해준다니까? 그럼 이거는 집합을 쓰면 뭡니까? Q와 R의 합집합이잖아. 그거의 부정이니까 이거죠? 그럼 뭐야? Q의 여, 교 R의 여. 이렇게 되죠? 그래서 not Q and not R. 이렇게 되죠. 맞지? 그렇죠? 다음 세 번째. 그러면 P이면 모든 Q이다. 라고 한다면 P이면 어떤 not Q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나와. 이제 어떤 P이면 Q이다. 그러면 얘도 이거대로라면 어떤 P가 나와야 되고 not Q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앞에는 모든으로 바뀌고 P가 돼요. 여기는 not Q이다.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됐어요? 왜 이렇게 불안불안하지? 그 다음 모든 P이면 Q이다. 그러면 어떤 not P가 아니야.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 더 보면 하나 더 P, 5억 Q이면 R이다 그랬다면 얘는 P, N, Q가 돼요. 5는 N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나달이다. 이렇게. 그러면 쌤 말대로는 P, N, Q이면 R, 5억 S다라고 한다면 P, 5억 Q이면 나달, N, 나데스. 맞습니까?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얘기야.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정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어떤은 모든으로, 모든은 어떤으로, 그리고는 또는 그리고로 바뀌는데 뒤에 거는 완벽하게 바뀌어버리고요. 각각까지. 여기는 뭐만 요 앞부분에 요거 내용들만 바뀌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필기해놓고요. 부정에 대한 얘기야. 부정 얘기.
다 적었어요? 민규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과 어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모든의 의미는 모든의 의미는 모든 x 그럼 뭡니까?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 예를 들어서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모든 x에 대하여 이거 이다. 참여형 거짓이야. 거짓이죠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면 거짓이죠? 비로소 왜? x가 0일 때만 성립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성립하잖아. 이렇게 돼야 참인 거죠?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모든의 의미는 어떤의 의미는 하나라도 성립하면 참이야. 즉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 틀려요?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라고. 다 성립 안 하는데 0일 때만 딱 성립 하나 하죠? 그래도 참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됐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둘의 의미가. 그런데 어떠한 x에 대해서도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이다. 이 말하고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이에요. 어떠한 x에 대해서도라는 얘기는 무슨 말하고 같은 거죠? 모든이란 말하고 같은 거죠. x 대신에 어떠한 것을 넣더라도 어떤 x는 x 여러 개 중에서 하나라도 들어간다면, 아니 성립한다면 이런 의미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다른 말이야. 얘는 모든의 의미야. 그러니까 말의 뜻을 한 글자 차이잖아. 한자 있잖아. 한. 어떤 x, 어떠한 x에 대해서도, 얘에서 대하여, 대해서도 이런 말의 뜻까지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된다. 왜 명제라는 게 원래는 수학보다는 어떻게 보면 언어 쪽 관련된 것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의미들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 더 이번에는 자 어떠한 명제에 대하여 명제에서 거짓임을 보이 이런 왜 이래 이거 어떤 명제에서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저기 우리 공유기를 쓰고 있잖아. 이게 무선 인터넷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전에 이 강의실 저 3강의실에 있을 때는 이게 한 번도 이렇게 끊기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끊기는 것은 가끔 무슨 이 지 스스로가 막 업데이트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이렇게 딱 됐을 때 그럴 때 빼고는 없는데 이게 너무 머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 바꾸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럼 일단 랜선을 일단 꽂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자 아무튼 자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 보이는 발레의 영역 찾는 방법. 자 무슨 얘기냐면 자 P집합이 여기 있어요. Q집합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 영역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족을 해야 되냐면 P는 만족하는데 Q는 만족 안 하는 걸 찾는 거죠.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는. P도 만족 안 하는데 Q 만족하는 거? 그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수염이 난다. 이랬어요. 근데 그러면 그것이 거짓임을 보이는 사람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골라내면 됩니까? 남자이긴 한데 수염이 안 나는 사람 보여주면 되죠. 그 발레로 보여주려면. 맞잖아. 안 나는 사람 있다. 남잔데. 이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는 속해야 돼 일단? 근데 만약에 이랬어. 그렇게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 내가 발레를 증명할게 하더니 여자를 데려왔어. 그러면 그거는 야 얘는 여자잖아. 왜 데려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레를 보려면 P는 만족을 해야 돼. P는 만족을 하는데 Q가 아닌 거죠. Q를 만족 못 시키는 거죠. 뭐 어디야? 그렇죠. 여기죠. 그럼 한마디로 P는 만족하는데 Q에는 들어가지 않는 여기. 그죠? 요게 발레 영역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나올 수도 있죠. P이면 Q의 여집합이, 그러니까 P이면 Q의 여집합이다. 이것의 발레 영역을 구하라. 라고 물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P, Q의 여집합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걸 찾는 거죠. 그럼 어디야? 그때는 P와 Q의 교집합인 여기가 발레 영역이 되는 거죠. 알겠니? 발레 영역을 찾는 것은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명제에 대한 얘기. 책으로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요 1번 얘기한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뒤로 이렇게 보면, 자, 바이블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자,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아까 얘기했죠? 문장은 이미 연습을 했고, 식에서는 뭐야? 명제인 식이 어떤 거? 항등식이라든가 절대부등식. 그쵸? 절대부등식이라든가 불능 같은 거. 그죠? 명제가 안 되는 것은 방정식이라든가 조건부등식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정의, 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기호의 의미를 규정하는 문장이라 시. 정의는 너희들 웬만한 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죠. 자, 정의가 있고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정리라는 게 있었죠. 정의가 있었고 정리라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겠지. 자,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 두 직선으로 이루어진 두 직선에 의해서 생기게 된 막곡지각의 크기는 같다. 정의야, 정리야? 이건 정리예요. 그러면 두 직선에 의해서 생기는 마주보는 각을 막곡지각이라고 한다. 이게 정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동의각의 크기는 같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동의각의 크기가 같습니까? 동의각의 크기가 항상 같아요? 두 직선이 평행해야 동의각의 크기가 같은 거죠? 맞지?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으면 동의각의 크기가 안 같아요. 이것도 동의각이라고 하거든.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이라고 해서 이것도 동의각이라고 해요. 동의각의 크기는 같다. 아니잖아. 그러면 평행선에서의 동의각의 크기는 같다. 정리죠. 그러면 동의각의 정의는 뭐야?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동일한 위치의 각을 동의각의 정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각에 대한 설명이잖아. 이해되죠?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등변 사다리꼴,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사다리꼴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정의나 정리들은 알고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봐봐. 직사각형은
서로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정의야 정리야? 정리죠. 직사각형의 정의는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잖아. 왜? 정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이 바꿔도 성립을 했어요. 참이야. 정의를 바꿔볼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성립을 안 하잖아. 물론 정리 중에서도 성립하는 게 있긴 있는데 웬만한 것도 성립 안 한다고. 그러면 뭐가 있죠? 발레가?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것 중에서 직사각형이 아닌 걸 찾으면 되죠. 그게 뭡니까? 등변사다리꼴이죠. 이 사람은 정사각형은 직사각형 안에 들어가는데 직사각형이 아닌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등변사다리꼴 아니에요. 등변사다리꼴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만 직사각형이 아니잖아. 이해됩니까?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용어나 정의나 정리 같은 것들을 나름 머릿속에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다음. 자,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명제나 식이 있을 때 참이 되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집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참이 되게 만드는 집합.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제곱은 4이다라고 했을 때 a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뭐야? 2하고 마이너스 2. 이게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알겠죠?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자 포인트 볼게요. 조건. 변수 x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파멸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알았어. 자, 진리집합. 전체 집합에서 px 그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드는 원소들의 집합. 그러니까 해집합인 거죠. 이것을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한다. 다음 넘어갈게. 자, 이번에는 바이블 포인트 여기서 볼게요.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우리는 부정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P 또는 Q의 부정은 나 P 그리고 나 Q. 왜 그렇게 얘기되는지 알죠? 얘는 P와 Q의 합집합인데 이거의 부정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것이다. 얘의 부정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은 다 어디 기준? 결론 기준으로. 그렇죠? 낱개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낱개 기준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정과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뭐 쫑알쫑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참거짓은 뭘로 판단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함 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리고 거짓일 때 발레라고 하는데 그걸 만족하지 않는 걸 발레하는데 발레를 거짓임을 나타내는 발레 영역은 뭐? P, Q의 여집합의 교집합. 여기가 발레의 영역이다. 발레의 영역이다. 이게 반응 속도를 못 따라가는구나. 발레의 영역.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커서로 바뀌면서 이렇게 P, Q의 여가 발레의 영역이다. 그렇죠? 컴퓨터가 꼬졌거나 아니면 인터넷 속도가 느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 이거 컴퓨터 괜찮은 놈인데 엑스캔버스 비싸게 주고 샀는데. 다음. 모든이나 어떤의 발레는 어떤이나 모든으로 바뀌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은 하나라도 거짓이면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 어떤은 하나라도 성립하면 참. 그치? 그래서 어떤 x에 대하여 납피이다. 모든 x에 대해서 피면 어떤 x에 대해서 납피이다. 즉 앞에 있었던 놈은 이렇게 어떤으로, 어떤은 모든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자,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저기 그 여기대우까지는 안 나가고 여기대우 바로 전인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하나 가볼게요. 1번. P의 부정 라피를 바르게 작성합니다. 1은 소수이다. 1은 소수가 아니다. 맞죠? 4는 2보다 크다. 4는 2보다 작다. 틀렸죠? 뭐라고 써야 돼? 크지 않다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거죠. 맞지? 2는 짝수이다. 2는 홀수이다. 맞아 틀려? 맞죠? 짝수가 아닌 게 홀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별거 아니죠? 그치?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얘가 2는 3의 배수다. 그 다음에 얘는 2는 2의 배수가 아니라 아니다. 에이씨. 그게 하면 말이 안 되겠구나. 자, 얘 봅시다. 1과 2는 서로소이다. 1과 2는 서로소가 아니다. 맞아요? 1과 2는 서로소이다. 1과 2는 서로소가 아니다. 맞죠? 2는 4의 약수이다. 4는 2의 배수이다. 이게 뭐야? 2는 4의 약수이다. 그러면 2는 4의 약수가 아니다. 여해야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1은 3의 배수이다. 1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또는 2다. 맞아 틀려? 디귿. 니은은 틀렸고 디귿은 맞아 틀려. 자, 1은 3의 배수이다.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배수, 3의 배수라는 것은 나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3으로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나와? 나머지가 0인 경우, 나머지가 1인 경우, 나머지가 2인 경우. 이게 세 가지죠. 그 중에서 나눠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다니까 나머지가 1이거나 2이다. 맞는 거죠? 이해돼요?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다음 1번, 1-2번. x는 0이 아니고 y는 0이 아니다. 부정은 뭐죠? x는 0, y는 0. 그리고 이거 뭐 해야 돼? 또는으로 바뀌면 되죠? 그치? 자, 얘는요. x가 0보다. 자, 이거는 이렇게 수직선으로 이런 거 그린 게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0보다 크다. 그리고 그쵸?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수직선에서 두 영역이 떨어져 있는데 얘를 모두 포함하고 싶으면 또는을 씁니다. 또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의 영역의 공통 범위처럼 이 영역, 붙어있는 영역을 얘기할 때는 그리고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하고 4라고 쳐. 그러면 x는 3보다 크고 그리고 x는 4보다 작다는 얘를 얘기하는 거야. 맞습니까? 이해돼요? 이 말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x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1, 2, 3, 4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도 얘기하고 여기도 얘기가 된다면 1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다. 여기에 그리고가 섞여 있는 거지. 또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알겠니? 여기서는 또는을 써야 된다고. 수직선에서. 알겠지? 자, 1-3번의 부정.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1보다 작다이다. 맞죠? 맞죠?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이면 이거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1보다 제곱 x제곱해서 1보다 작은 거 하나라도 있잖아. 그쵸? 이건 참 이런 얘기예요. 다음 참 거짓을 구별하여라. 자, 우리는 집합을 이용해서 볼 거예요. x가 1보다 큰 놈은 x가 1보다 크나 같은데 포함되죠? 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치? 그러면 n이 9의 약수이면 10의 약수다. 자, 9의 약수가 1, 3, 9잖아요. 10의 약수는 1, 2, 3, 4, 6, 10이죠. 그럼 포함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거짓.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가도 돼요? 다음
한번 해봅시다. P면 Q가 참이 되도록 얘의 범위 이거 봐라. 절대값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K에서 K 사이. 이거는 우리가 부등식 하면서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양변에 이식을 더하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요거에 포함돼야 되잖아. 그럼 얘를 먼저 그려. 마이너스 3, 8. 요거죠? 여기에 얘가 들어가야지. 들어가야 돼.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마이너스 K 플러스 2고 여기는 K 플러스 2죠? 아, 이게 우라통 터지게 하네. 안 그래도 1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피곤해 죽겠구만. 어?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3보다 K 플러스 2가 커야 되는데 같아도 됩니까? 같아도 돼, 안 돼? 아니, 같아도 되죠. 아니, 둘 다 뻥뻥 뚫렸으니까 얘 뻥 뚫린 게 일로 온다고 해서 포함 안 된다고 얘기하냐? 포함 되잖아요. 중2 때 배운 건데. 그 다음 K 플러스 2가 8보다 작아야 되는데 같아도 돼, 안 돼? 되죠. 아니, 이 생각을 해봐. 이 파란색이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파란색이 여기 포함 안 되는 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포함 안 되니? 얘는 8을 갖고 있고 빨간색은 8을 갖고 있고 얘는 8을 안 갖는다는 소리인데 포함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이게 살짝 수익선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건 공통범위니까 K는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K는 얼마? 6보다는 작거나 같다니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6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K의 최대값을 구하라 6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알겠죠? 틀렸다고? 지금 P가 Q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K 플러스 6. 이 새끼 미친놈 아니야? 설마. 마이너스 K, K, 플러스 2, 플러스 2 맞죠? K보다 작다니까 사이값 맞죠? 그러면 P가 지금 Q에 포함돼야 된다며.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3하고 여기는 8 포함되고 있는 거고 얘가 얘한테 포함돼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이거죠?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K 아까 마이너스 K 이거니까 들어가도 되죠? 그럼 넘어가면 얼마 되니? 넘어가면 마이너스 5 이거지? 여기서 틀렸네. 아까 이 K, 마이너스 K를 안 써서 이게 없어지는 바람에 지워지는 바람에 K는 얼마야? 5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리고 여기서도 K는 이거니까 8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K는 6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러면 K는 얼마? 둘의 공통범위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5가 된 거죠. 그치? 이해되죠? 아까 이거 K 이거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없어지는 바람에. 자, 2-3번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를. 은근. 그리고 집합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실수 전체 X에 대하여 부분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이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X가 A의 원소이면 2분의 1 X도 A의 원소래. 그러면 2라는 놈이 A의 원소면 어떻게 되죠? 2가 원소면 1도 원소가 되죠. 뭐 1이 원소면 2분의 1도 되고 2분의 1 되면 4분의 1도 되고 이렇게 계속 되죠. 무한집합이다. 참이죠? 맞지? 맞죠?
x가 a의 원소이고 y도 a가 원소면 곱은 a의 원소냐 그랬어요. 그치? 곱은 a의 원소가 되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가 만약에 2고 y가 3이라고 쳐. 3이라고 쳐요. 그러면 6이야 곱은. 그러면 2가 원소면 1도 원소고 2분의 1도 원소고 4분의 1도 원소고 이렇게 되겠죠. 3이 원소면 3 얼마? 2분의 3 그쵸? 4분의 3 뭐 6분의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6이 원소가 됩니까? 안 되죠. 발레만 딱 하나 봐도. 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1보다 계속 작아지고 2보다 작아지고 있고 3보다 작아지고 있죠. 6 원소 아니라는 얘기야. 6이 원소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2번은 틀렸지? 자,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임의의 A가 여기에 원소이면 A는 무한집합이다. 맞아, 틀려? 어떤 A가 있대? 임의의 A가 있는데 어떤 A가 있는데 어떤 A에 대하여 요걸 만족하면 A는 무한집합이다. 맞아, 틀려? A면 2분의 A도 원소가 될 것이고 2분의 A면 4분의 A도 원소가 될 것이고 4분의 A면 8분의 A도 계속 원소가 되겠지? 그럼 무한집합이야? 그러면 틀렸죠. 거짓이에요. 거짓이 아니라 명제가 아니다라기보다는 A가 이거면 무한집합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틀린 겁니다. 왜? 발레는 A가 0이면 원소가 하나잖아. 그쵸? 이건 원래 사실 이거는 명제 문제가 아니라 집합 문제야 이거. 집합에서 요거 나오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유한집합이 되려면 A는 0이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쵸?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A가 0이면 그러니까 0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0이 A의 원소이면 A는 무한집합이다. 맞아, 틀려? 틀려요. 그러면 유한집합이다 그러면 유한집합이다 그러면 이래도 틀려. 왜 그러냐면 0이 A의 원소라는 얘기는 0이 A의 원소로 있고 다른 게 또 원소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유한일지 무한일지 모르는 거야. 근데 거꾸로 A가 이걸 만족하는 A가 유한집합이면 A는 0을 원소로 갖는다. 그러면 맞죠. 유한집합인 경우에는 무조건 0을 원소로 가질 수밖에 없죠. 0 하나만 원소로 갖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건 맞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집합 문제야 이게. 집합 문제. 이거 뭐 센수학 라이트가 아니라 센수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야 벌써 54분이야? 이거는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자, P이면 Q에다가 참이고 그럼 P가 Q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여기 하나 그려. P, Q. Q는 P는 거짓일 때. 이런 관계죠? 맞죠? Q가 P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것도 만족했다면 이것도 참이라고 하면 둘이 같은 거고요. 그치? 뭐 이런 상태에서 보자 이거야. 그럼 뭐 이게 또 집합 문제 아닙니까? 포함한 게? P, Q가 있는데 둘의 교집합이 P다. 맞죠? 차집합이 공집합, P가 Q에 포함되는 거 맞잖아. 집합에서 배운 거 아니야. 이거 봐라. 이거 잘 봐. 둘의 합집합이 둘의 똑같은 모양 나왔지? 그럼 뭐야? 합집합이 Q의 여집합이니까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이 포함된다죠? 그럼 이거 어떻게 바뀐다고 했어?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맞아, 틀려? 틀렸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집합하고 명제하고는 이렇게 서로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3단에 3번 한번 하고 요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자, 뭐야? P가 Q의 화음. 맞죠? 뭡니까? 교집합이 이거니까. Q는 R에 교집합이 Q니까. 화음. 됐죠? 자, 이거 어려워할 거 없어. 양쪽에 여집합 씌워봐. 여집합 둘 다 씌우면 공집합 되죠? 그러면 들어가면 S의 여집합 교 Q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엄마나 Q 차집합 S네? 아, Q가 S에 포함되는 거야. 맞죠? 마지막으로 이거는 S가 P에 포함이죠? 거꾸로 바뀌니까. 자, 그러면 이제 써볼게. P는 Q에 포함이 되고 Q는 R에 포함이 되는데 Q가 다시 S에 포함이 돼. S는 다시 P래. 뭐야? PQS가 똑같다는 얘기죠. 맞지? 이런 얘기죠. 왜? P가 Q인데 Q가 S인데 S가 다시 P야. 이걸 우리는 3단원법에서 이제 수란하는 이렇게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다음 중 참이 아닌 것은 P는 R에 포함되냐? P R에 포함돼요? 예, 맞아. S가 R에 포함됩니까? 맞아. S가 Q에 포함됩니까? 맞죠? 포함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R이 Q에 포함돼? 틀렸잖아. R은 어디에도 포함 안 되잖아. 4번이 틀렸잖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됐니?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대우